당신이 매일 무심코 먹는 작은 달걀 하나가 콩팥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을 갉아먹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검사표를 내밀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달걀만 챙겨 먹었는데 왜 크레아티닌이 오르죠? 그리고 요즘 소변에 하얀 거품이 오래 남아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콩팥은 아플 때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날 수치가 확 나빠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소변 거품이 늘었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달걀 그 자체가 아니라 달걀을 먹는 방식입니다. 삶는 시간, 굽는 온도, 무엇에 찍어 먹는지, 그리고 아침에 무엇과 같이 먹는지. 특히 네 번째 실수는 거의 매일 아침.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으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할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달걀을 먹으면서도 왜 몸이 더 무거워지는지, 왜 피로가 늘고 발목이 붓는지, 왜 거품료가 사라지지 않는지 스스로 묻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한국의 어르신 10명 중 9명이 한다는 그 6가지 실수, 당신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 달걀 섭취 습관 6가지를 아주 쉽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달걀을 포기하지 않고도 콩팥 부담을 줄이는 3가지 황금 공식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30초 자가점검표로 당신이 주의군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조용히 눌러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건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콩팥을 지켜준 실전 정보입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하나씩 왜 위험한지, 무엇으로 바꾸면 되는지, 당신의 식탁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실수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혼내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드셨어요?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압니다. 밥을 줄이고, 밤늦게는 안 먹고, 고기도 줄이고,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려는 마음. 그 마음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검사표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발목이 묵직하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느낌. 그리고 종이에 적힌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것. 그 조용한 변화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년과 어르신들을 30에 상담해 왔습니다. 약을 잘 드시는 분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도, 나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나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좋다고 믿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편을 들기보다 당신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콩팥은 집에서 쓰는 물거름망과 비슷합니다. 새 거름망은 구멍이 고르고 물이 시원하게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닳고 찌꺼기가 끼고
어떤 부분은 막히고 어떤 부분은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백질 찌꺼기나 염분 부담이 계속 쌓이면 거름망은 밤새도록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통증 대신 수치와 거품료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실수마다 왜 위험한지, 내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당신이 당장 따라할 수 있게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같이 바꿔봅시다. 그리고 듣는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나는 계란을 언제 먹는가? 무엇에 찍어 먹는가? 먹고 바로 마시는 음료는 무엇인가?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6가지 중에서도 많은 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실수를 짚을 겁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그 습관 말입니다. 저는 그중 4번째 실수가 아침 식탁에 가장 숨어 있다고 봅니다. 나는 늘 똑같이 먹는데 왜 갑자기 나빠졌지라고 느꼈다면 그 답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제는 메모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당신의 아침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나 이거 한다 싶은 순간이 오면 거기서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달걀을 날로 먹거나 달걀을 먹는데 흰자가 아직 물처럼 흐르는 상태로 먹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날달걀은 안 먹는다. 나는 그냥 반숙만 먹는다. 그런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흰자가 맑게 흐르거나 미끈하게 남아있는 달걀을 먹은 적은 없나요? 바로 그 상태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저는 예전에 60대 초반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날달걀을 한 개 꿀꺽 삼키셨어요. 빠르고 든든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목이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고도 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설사가 잦아지고 몸이 축 처지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면역과 회복력이 약해져서 같은 일이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쉽게 피곤해지나요? 감기에 자주 걸리나요? 작은 상처도 오래 가나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에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덜 익은 흰자는 몸이 어떤 비타민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우리는 보통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덜 익혀 먹는 습관이 그 증상을 더 눈에 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그런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한 뒤에 시간을 세워주세요. 대략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목표는 흰자가 완전히 굳는 것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부드러운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흰자가 흐르는 상태라면 저는 당신의 콩팥과 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긴장해야 합니다. 날달걀을 끄는 뒤에 많은 분이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는 프라이로 먹는다. 더 고소하고 먹기 쉽다. 어차피 달걀이다. 바로 이 순간 2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달걀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지지면 몸은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기름이 과하게 달궈진 상태, 대략 한 150도에서 한 180도 정도의 고온에서 조리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과 콩팥의 작은 혈관에 자극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에 얇은 풀 같은 것이 끈적하게 남는 느낌이라고요. 당신도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괜히 목이 마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이 무거워진 적이 있지 않나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그 느낌이 더 뚜렷하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프라이를 평생 금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코팅이 좋은 팬을 쓰고 기름은 정말 조금만 쓰세요. 팬에 얇게 문지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는 물을 이용해 보세요. 팬에 물을 한두 숟갈 넣고 달걀을 깨서 넣은 뒤 뚜껑을 덮습니다. 수증기로 부드럽게 익으니까 기름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맛도 충분히 좋고 몸이 훨씬 편합니다. 내일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몸이 더 가벼운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수치가 조금씩 나빠졌거나 소변 거품이 오래 남거나 또는 달걀을 이런 방식으로 먹고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3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당신이 어떤 실수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장 쉬운 방법부터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튀긴 달걀이나 날달걀 이야기를 들으면 그제야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안심하죠. 나는 삶아 먹는다. 나는 기름진 음식은 많이 안 먹는다. 그러면 괜찮겠지. 맞습니다.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더 교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맛있고 가장 보양이라고 믿는 그 부분, 노른자입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달걀이 이렇게 작은데 노른자까지 다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하루에 1개만 먹어.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혈당이 조금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거나 혈압이 들쑥날쑥하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진 분이라면 노른자가 콩팥에 조용히 이를 더 얹을 수 있습니다.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대략 2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인, 즉 포입니다. 콩팥이 튼튼하면 남는 인을 비교적 잘 걸러냅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인이 혈액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주 일상적인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요즘 유난히 가렵거나 쥐가 나거나 몸이 쑤시는 날이 늘었나요? 혹시 골밀도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도 이유를 잘 모르셨나요? 저는 노른자를 무조건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에 맞춰 조절하자는 겁니다. 검사에서 콩팥이 아직 괜찮다면 하루에 달걀 1개를 노른자까지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날은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을 조금 줄여주세요. 반대로 만성 콩팥병이 3단계 이상이라고 들었거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노른자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흰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더 깔끔한 단백질이고 인 함량도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까봐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구미에 사는 68살 어르신이었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10해가 넘었고 생활도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싱겁게 먹고 걷기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올라갔고 본인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단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간장 장조림 달걀을 한 냄비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내내 먹는다. 본인은 절약이고 건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2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짠맛.
그리고 여러 번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꾸게 했습니다. 달걀은 그날 삶아서 먹고, 간장은 진하게 찍지 말고 묽게 해서 레몬을 조금 섞어 먹자. 한 달 뒤,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끊어서가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아침에 달걀과 두유 한 잔, 또는 달걀을 먹고 바로 진한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절제 있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어떤 성분이 달걀 단백질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한 차에는 탄닌이 많아서 단백질과 엉겨붙기 쉽습니다. 그러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끝까지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 같은 부담이 나중에 콩팥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달걀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있나요? 입가심으로 차를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나요? 해결은 금지가 아닙니다. 간격입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묽은 보리차로 마무리하세요. 두유나 차를 꼭 마시고 싶다면 1시간에서 2시간 뒤로 미루세요. 이 작은 간격 하나가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지금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더 흔한 습관, 달걀을 하루 넘겨두었다가 다시 데워 먹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른자 이야기와 조합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이 이미 조심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콩팥을 진짜로 세게 때리는 습관은 아주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달걀을 잔뜩 삶아두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꺼내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아깝지 않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수고를 줄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 몸은 30살 때와 같나요? 위장은 예전처럼 힘이 있나요? 콩팥은 예전처럼 빠르게 처리하나요? 달걀은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세균에게도 좋은 먹이가 됩니다. 껍질이 아주 조금만 금이 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껍질을 까서 보관하면 더 쉽습니다. 보관통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도 틈이 생깁니다. 냉장고 안에는 생고기, 생선, 국물, 반찬, 채소가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당신은 매번 그 통을 열 때마다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60 이후 어르신들, 특히 당뇨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은 한 번만 운이 나빠도 일주일 내내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나요? 그리고 데워 먹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 번 익힌 달걀을 다시 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던 분도 50이 넘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으면 남은 찌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과 콩팥이 그 부담을 나눠 떠안게 됩니다. 당신은 전날 달걀을 먹고 나서 입이 쓰거나 몸이 무겁거나 잠이 얕아진 적이 있나요? 그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달걀은 가능하면 그날 삶아서 그날 드세요. 남는다면 젊고 건강한 가족에게 나누세요. 당신은 한 번에 필요한 만큼만 삶으면 됩니다. 물이 끓고 나서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병원 한 번 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이제 6번째 실수로 갑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맛이 좋기 때문에 더 자주 반복됩니다. 달걀을 너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을 찍고 진한 간장을 듬뿍 찍고 장조림이나 소금에 절인 달걀 같은 고염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말입니다. 당신도 짜게 먹은 날 더 목이 마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발이 붓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나트륨은 물을 붙잡아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올립니다. 콩팥은 그 압력을 매일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작은 여과 장치가 지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혈압약을 드시나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나요? 그렇다면 소금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간장은 묽게 만들고 레몬을 조금 넣고 다진 마늘이나 파를 더해보세요. 천천히 씹으면 달걀 자체의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일주일만 해보고 당신 몸이 더 가벼워지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는 당신에게 잠깐 숨을 천천히 쉬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많아졌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달걀을 먹어도 되나? 노른자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 짠맛은 전부 무서워해야 하나?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콩팥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3기나찜을 우선으로 잡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대략 6분에서 8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흰자는 완전히 굳고 노른자는 살짝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게 균형이 좋습니다. 달걀찜을 좋아한다면 버섯이나 채소를 같이 넣어보세요. 소화가 더 편하고 느끼함도 줄어듭니다. 프라이나 짠 장조림을 평생 금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끔 먹는 음식으로 내려놓자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달걀을 약처럼 혼자 먹지 마세요. 채소와 같이 드세요. 브로콜리, 배추, 오이, 삶은 나물, 샐러드 다 좋습니다. 채소는 소화를 가볍게 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늦추고 짠 양념을 더 찾지 않게 해줍니다.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서 채소와 곁들이기만 해도 훌륭한 아침이 됩니다. 세 번째 공식은 시간입니다. 달걀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은 피하세요. 단백질은 소화가 느려서 배가 더부룩해지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콩팥이 더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특히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달걀을 먹고 바로 진한 차를 마시거나 두유를 마신 뒤에 약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철분이나 칼슘이나 갑상선 약을 드시고 바로 식사를 급하게 이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안전한 원칙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같은 시간에 섞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약을 드신다면 달걀, 바주는 두유 같은 음식과 약 사이의 간격을 의사나 약사에게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시간 차이가 몸속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 수치입니다. 둘째,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혈압입니다. 이 3가지가 나빠지면 습관을 진지하게 고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안정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화장실 문제도 덜 걱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딱 간단하게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6가지 실수와 3가지 황금 공식입니다. 6가지 실수는 날달걀이나 흰자가 흐르는 상태로 먹는 것,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기름을 많이 써서 지지는 것, 위험군인데도 노른자를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먹는 것, 달걀을 먹고 바로 두유나 진한 차를 마시는 것, 달걀을 하루 넘겨두고 여러 번 데워 먹는 것,
그리고 소금이나 진한 간장으로 너무 짜게 먹는 것입니다. 3가지 황금 공식은 삶기나 찜을 적당한 시간으로 지키는 것, 달걀을 채소와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먹지 말고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자마자 당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소금에 절인 달걀이나 짠 장조림 달걀이나 껍질을 까서 여러 날 보관해둔 달걀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결정을 바꾸면 됩니다. 달걀은 그날 먹고 간은 묽게 하고 차나 두유를 좋아한다면 1시간에서 2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작은 간격 하나가 콩팥이 숨쉬는 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6가지 실수 중에서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편인가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도 크레아티닌이 올라서 마음이 불안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습관을 한 문장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또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를 적어도 됩니다. 저는 댓글을 읽고 당신의 질문으로 다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닿게 합니다. 혼자 조용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의 평안을 몇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